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독보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2022년을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면은 다사다난이 아닐까 싶어요. 다사다난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째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고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못다한 일도 있고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은 항상 이렇게 아쉬움이 남게 마련이네요. 아쉽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다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동포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사다난 물리치면서 오늘 첫 곡 이적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도 2022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저보다 우리 이소연 선생님 더 수고 많으셨죠. 아니요. 네, 올해는 그리고 보니까 코로나19가 좀 물러나려나, 네. 마스크를 좀 벗어보려나 했었는데 네.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 이거야 뭐 저희들이 좀 더 조심해서 견디면 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 세계가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어쨌든 2022년도 올해가 그 호랑이 해였었죠. 이민년이라고 네, 해서. 이민년. 그래서 좀 처음부터 좀 사나운 기기가 있는 그런 해라 그랬는데 역시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해가 되자마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특히 우리 고려인 동포들 맞아요. 우크라이나도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피난 아닌 피난도 오게 되고 뭐 가족이 또 이렇게 떨어져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나중에는 또 러시아 쪽에서 또 동원령까지 내려가지고 네. 또 역시 또 한국으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아마 2002년 올해 한번 쭉 저도 한번 훑어봤어요. 네. 뭐 굵직굵직한 우리 동포분들 뭐 올해 초서부터 지금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올해 초부터 계속 줄기차게 동포들이 요구해 왔던 게 이 취업 제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예. 그리고 실제로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을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체류 자격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게 불법 취업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하고 국세청이 또 MOU를 맺어가지고 네. 나중에 체류 자격 변경을 하거나 다른 뭐 연장 신청을 할 때에 뭐 이렇게 서류를 증빙 서류를 발쳤는데 뭐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네. 본다고 하는데 이 그 세금 내역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금을 냈는데 그게 불법 취업을 해서 번 돈으로 세금을 냈다고 하면 또 그거를 따라서도 그게 또 문제가 벌금을 또 되는군요. 물게 한다. 네. 그러니까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이제 상담도 많이 했었고 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합법적으로 이상 없는 거냐. 나중에 또 연장받거나 또 이렇게 뭐 영주 자격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때 또 오히려 이 벌금 크게 맞아가지고 어려움이 없냐 뭐 이렇게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네. 우리 동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뭐 그런 가 됐던 것 같고 예. 또 하나 좀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면은 이 미성년 자녀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아이들한테는 재동포 체류 자격을 좀 부여해 준다. 네. 네, 그랬었던 그런 정책이 좀 나왔죠.
근데 이미 그 자녀들은 부모가 초청을 해서 들어온 애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같이 뭐 살면서 학교도 방문적 체류 다니고. 자격을 있거나 네. 재동포 체류 자격이 있거나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보니까 다시 서로 동포 입증 서류를 아, 제출하라. 네. 근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뭐 한국은 좀 낮은 것 같지만 중국은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아직은 계속 봉쇄해야 제로 되는 코로나 곳이 때문에.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서류 띄거나 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저 그런 서류를 떼오라고 막 이런 정책이 좀 나름대로 좋은 정책이 나왔지만은 이 그것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동포도 간담회도 같이 예. 열기도 하고 그걸 호소도 하고 결국은 그런 거를 좀 간소화시키는 예. 뭐 그런 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그래도 한중수교 3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죠. 네. 올해 한중수교 30주년이라 정말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은 네. 많은 행사들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그런 와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그래도 30주년을 잘 우리가 좀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서 네. 지난 한중수교 30주년은 제한조선족 사회도 30년가 맞물리 그렇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 동포와 관련된 여러 학자나 활동가들이 모여서 뭐 책도 네. 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한중 교류에 좋은 역할을 했던 조선족 기업인들 네. 또 30명을 예. 30주년까지 30명을 맞춰서 또 책이 이렇게 나왔죠. 책도 내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잘 정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그 점은 또 참 따뜻한 소식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게 네. 어린 자녀들이거나 또 노약자들이거나 네, 여성들이잖아요. 네. 남자들은 그 전쟁 전쟁에 고통 때문에 갔으니까. 이제 나오지는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 온 거기 때문에 네. 도움이 필요로 하는데 뭐 간혹은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에 이렇게 왔지만은 그래도 가족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네.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한국에 또 이렇게 해서 피난 형식으로 오긴 왔지만은 또 여러 가지 뭐 생활에 있어서 언어상의 문제라든가 네. 뭐 생계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좀 그런 분들도 있다 그래서 네. 아, 정말 그런가 했더니 또 이렇게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사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참 한국에 오면은 이분들한테 바로 무슨 일자리도 전다 해서 그거를 바로 일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오면은 한 뭐 3개월, 6개월은 좀 지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언어 교육도 네. 시키고 그렇죠. 한국에 적응 교육도 시키고 네. 또 이런 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이제 미흡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민간단체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피난민이라든가 이게 난민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적응 교육이라든가 언어 교육 이런 걸 네. 집중해서 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좀 잘 해결이 돼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온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특히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은 뭐 십시일반으로도 네, 도와주는 네. 부분도 있고 기업에서도 그렇죠. 많이 도와주고 있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뭐 열심히 저기 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네. 분명히 도움의 손길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수요일에 행복우체통 열어봅니다. 첫 번째 사연이 중국 절강성 가흥시 김명화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지기라는 글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먼저 소개합니다. 나의 핸드폰 명단에는 이름 대신 지기로 된 번호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전번이고 또 하나는 한국 전번인데 2개 다 김봉숙 교장님이십니다. 할빈에 있을 때 언젠가 김봉숙 선생님이 감기모살로 많이 아프셔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집으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전화 몇 통이나 했는지 아는가고 핸드폰을 보여드렸더니 뭐야, 내 이름 지기로 저장했어? 고마워. 이 늙은이를 지기라고 생각해줘서. 네, 그래요. 나 교장 선생님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늘 항상 그냥 이유 없이 즐겁게 기다리고 행복하게 뜨는 그 지기 전화번호 2개는 이젠 영원히 울리지 않을 겁니다. 인생길에서 지기는 정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진심으로 같이 좋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며 기뻐해주고 이로울 땐 친구해주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힘들 땐 서로 의지하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공개하지 못할 비밀스러운 일은 지켜주며 서로 같이 고민하고 충고해주고 해결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가슴 아파해주는 교장님과 나는 그런 친형제보다 더 소중한 사이였습니다. 항상 저의 뒷모습을 지켜보시고 있어서 힘이 되었고 가까이에서나 멀리 한국에 계셔도 늘 마음이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수시로 전화로 메시지로 충고해 주시고 함께 미래를 담론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교장님은 70회갑 때 우수한 제자들도 많은데 나한테 사회를 보라고 전화를 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작년에는 아들 집에 와서 손주를 보고 있는 나한테 놀러 오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올 수가 없다며 전화할 때마다 우셨는데 나날이 발전해가는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퇴직금도 많이 나오고 또한 가정에서나 친구 동료 제자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도 주시는데 좀 더 사시다 가시지. 당신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김명화도 당신이 넘넘 보고 싶어서 오늘 밤에는 단필에 이 글을 썼습니다. 당신과 같이 보낸 26년이라는 세간들이 감동의 기나긴 장편 드라마처럼 고맙고 감사하게 나를 울립니다. 잘 살게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코로나 끝나면 언젠가 꼭 당신 보러 한국에 떠나갈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네, 중국 절강성 가흥시의 김명화 씨가 보내오셨던 지기였습니다. 아주 긴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김봉숙 교장 선생님과의 여러 가지 일화도 적어주시고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좀 짧게 줄여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김봉숙 교장 선생님과 김명화 씨는 사실 나이를 뛰어넘어서 네.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셨네요. 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인가요? 아니면 이제 아니고. 학교에서 만난 네. 선생님하고 좀 나이 차이가 많은 선생님이셨던가 싶어요. 그러신 것 같고. 26년이나 네, 참 긴 네. 세월 아닙니까? 보니까 이렇게 오랜 그 직위로 네. 이렇게 지내셨는데 서로 이젠 다시 볼 수가 볼 수가 없다. 없는데, 네. 어쨌든 예. 그 끝마디에 코로나 끝나면 언젠가 꼭 당신 보러 한국에 날아갈게요 이렇게 해서 네. 아마 저는 혹시나 한국에 하셨군요. 이렇게 지금 네. 있으시니까 그때 이제 가지를 못하셨군요. 네. 이렇게 좀 참 고인이 되셨군요. 네. 네. 이렇게 사실 그 비슷한 또래 친구들끼리는 우정을 길게 이어가기가 좀 쉬운데 네. 나이 차이가 좀 있으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김명화 씨는 정말 보물 같은 선생님을 옆에 네. 같이 계셨어요. 네, 네.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멘토 역할을 잘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사는데 큰 도움이 되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네, 아무래도 네. 생활 경험이 많으시는 분이 옆에 계시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땐 쪼르르 가서 선생님 그렇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의논하면 거기서 얼마나 현명한 답이 그렇죠. 나오겠습니까? 그 위에 이제는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네. 여러 이제 인맥을 동원을 해서도 도와드릴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디딤돌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김복수 선생님이 뭐 그런
그런 역할을 우리 네. 김명화님한테 잘 해준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김명화 씨가 그 김봉숙 교장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네. 그래서도 그냥 그대로 느껴질 수가 네, 있네요. 참 아름다운 네, 만남이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아니 나도 많은 분이 계셨었는데 네. 아 내가 끝까지 그분들한테 뭐 이제 크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관심도 좀 덜 갖고 오히려 네. 저는 좀 뭐랄까 이 취향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구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네네. 막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예, 예. 완전 그런 뭐라 스타일인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보면 후회가 돼요. 네. 뭐 내가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결국은 그게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네. 아니 그거는 또 그렇죠. 어찌 생각하면 우리 김용필 대표께서 자신의 일은 자신이 야무지게 처리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괜히 신세를 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셨기 때문 아닐까? 아니 근데 지금 부분은 참 네. 밀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보니까 결과가 좋았다 그러면은 또 뭐 나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자꾸 시행착오 겪게 네. 되고 그러면 이제 김용필 대표께서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네. 많지 않으십니까? 네, 네. 그걸 이제 그 조금 후배들에게 네, 네. 따뜻하게 나눠주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의논해, 네, 나한테 네. 와서 기대도 돼 이런 넉넉하신 분으로 네네. 2023년도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항상 이렇게 또 동포분들이 상담을 많이 해러 네, 오세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제 집사람이 아주 뭐랄까 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니 내 일을 안 해주면서 왜 이렇게 다른 분들 어느 일에 다른 앞장서서. 분들은 왜 이렇게 내 일처럼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냐 이런 핀잔 겸 핀잔도 봤는데 네. 저는 또 이렇게 남을 또 이렇게 돕는 일은 네. 또 즐겁게 앞장서시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네. 와서 상담도 하시고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은 또 아시는 게 많으니까 도와드리기 편하잖아요. 네. 예. 앞으로의 우리 김용필 대표님의 삶은 김봉숙 교장 선생님처럼 되지 않을까. 예.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 되실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 김봉수 선생님과 같은 분이 또 필요합니다. 예. 아유, 김명화 씨하고 김봉숙 교장 선생님. 참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은 언제든 만나지나 봅니다. 노사연입니다. 만남.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박혜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택배 아저씨 고맙습니다 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합니다. 네, 박혜진 씨 맞아요. 이 택배가 너무 커서 슈퍼에 자리가 없다고 받아 안 주는데요. 집에 사람이 있어요? 시 운동회에서 열심히 달리는 운동원들을 위해서 목이 터지게 응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아, 있을 텐데요. 올라가 보세요. 나는 시답지 않게 전화를 끊고 계속 충실한 관중이 되었다. 그런데 1분도 안 지나 또 전화가 왔다. 제가 문을 구멍나게 두드려도요. 문 여는 사람이 없는데 집에 진짜 사람이 있어요? 아저씨 말에
짜증이 묻어난다. 나는 제일 빠른 속도로 가장 익숙한 엄마 번호를 눌렀다. 발을 동동 굴렀지만 엄마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 중복해도 받지 않자 나는 다시 택배 아저씨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택배 회사에 놓으면 저녁에 가서 가져갈게요. 무거운 택배를 도로 내려가기 싫었던지 택배 아저씨는 이구실 저구실을 막 주워댔다. 일순 나는 망연해졌다. 문득 내 머리에 복도의 화분이 생각이 났다. 2층에 할머니가 기르는 것인데 할머니도 조선족이었다. 복도에서도 보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보지만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이였다. 아저씨, 아직 우리 집 문 앞에 있죠? 201호에 가서 문 두드리세요. 그 집 할머니하고 우리가 아는 사이예요. 네, 알았어요. 아저씨가 처벅처벅 층계를 지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가슴은 노크 소리에 따라 점점 더 재가 되었다. 드디어 할머니의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살았다. 나는 마치 친지나 만나듯 할머니와 얘기를 했다. 할머니, 저 400소모 딸인데요. 죄송한데요. 택배를 먼저 받아주실 수 없나요? 저녁에 가서 가져갈게요. 생각 밖으로 할머니 역시 시원하게 대답했다. 2층 할머니가 마치 나의 목숨을 구해준 것처럼 고마웠다. 야, 같은 민족이란 게 원래 이런 거구나. 저녁에 나는 택배를 끙차끙차 우리 집으로 끌어올려갔다. 그리고는 총각김치 한 접시를 들고 그 후부터 나는 틈만 나면 복도에 나가서 할머니가 기르는 꽃을 보았다. 아, 네. 역시 이게 바로 이웃의 정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게 좀 할머니한테 좀 평소에 좀 더 네. 아는 척하고 그 할머니가 좀 기르는 인사도 꽃에도 하고. 좀 미리 줬다 그러면은 이런 수고를 덜 했을 텐데 그래도 예. 그나마 예, 받아주셨네요. 네. 근데 요즘 택배로 안 시키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동포분들도 택배 이용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예. 네. 요즘은 그 오프라인이라고 그러나요? 마트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데가 큰 대형 마트 같은 데도 막 휘청휘청한데요. 왜냐면은 그렇죠. 다 이 온라인 택배로. 택배로 다 네.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만큼 시대가 이제 바뀌는 건데 이만큼 전 택배가 많이 이제는 시키는 이런 시대 되면은 우리 이 박혜진 학생이 주는 교훈처럼 이웃집한테 잘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좀 잠깐 집을 받을 수 주거나 없을 때. 받을 때는 이웃집에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네. 그냥 그 아파트 문 앞에다 다 이렇게 쌓아놓고 가도 네. 정말 안심이 되더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 그 많은 택배 물건들을 배달하시는 택배 아저씨가 이 추운 겨울에 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실지 네. 정말 감사 인사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싶어요. 네. 예, 택배 기사님들 정말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지 않도록 우리 동포분들은 물론이고요. 모두 택배 제때 얼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이 택배 기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올해도 한참 됐었죠. 이 네, 택배 기사님들 맞아요. 하다가 과로사로 예. 이렇게 당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좀 그런 수고를 알고 네. 최대한 이제 이분들이 물건을 좀 안전하게 잘 갖다 줄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스스로도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택배 아저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용주의 노래 365일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가 그리고 보니까 새해네요. 아이고, 네. 네. 어쨌든 우리 동포 여러분들한테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되나요, 오늘?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포 여러분들 2022년 좀 보람차게 보냈으리라 생각하고요. 새해는 더 우리 보람차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